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혼인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사망 직전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다투어졌지만 최종적으로 혼인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고를 대리했던 사건 중 사망 직전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다투어졌지만 최종적으로 혼인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혼인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원고 측은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저희는 두 사람이 이미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해온 사실혼 관계였으며 망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망 직전 혼인신고가 왜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장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뒤 한쪽 배우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오랜 기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고 가족 행사나 지인 모임, 여행 등에도 배우자로 함께 참석해왔습니다. 또한 망인이 투명하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는 곁에서 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 진료와 입원 과정에서도 피고가 보호자로 기재되거나 실질적으로 배우자처럼 역할을 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시기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이 사망한 뒤 전혼 자녀 측에서 이 혼인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였습니다. 혼인이 유효하려면 단순히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혼인 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사망 직전 혼인신고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 상속관계나 가족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혼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혼인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혼인신고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오랜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실체가 있었는지, 망인이 피고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혼인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사정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첫째, 장기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함께 지낸 사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망인이 오랜 기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했고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함께 했으며 주변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동거사실, 생활관계, 주변 지인들의 인식, 가족행사 참석, 여행과 모임 동행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처럼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망인이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피고는 곁에서 간호와 간병을 했고 병원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기록상에도 피고가 배우자 또는 보호자로 표시된 정황이 있었는데요. 이는 피고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실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셋째, 망인의 혼인 의사가 부정될 정도의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 의사나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의사표현이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망 직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의사를 부정할 수 없고 이미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상 그동안의 생활 관계의 기초에 혼인 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나중에 한 혼인신고는 무조건 유효할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유효하려면 혼인신고 당시에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명확하게 혼인을 원하지 않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거나 상대방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으며 혼인신고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와 신뢰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단순히 혼인신고 시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오랜 기간의 생활관계와 피고가 배우자로서 해온 역할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망 직전 혼인신고 사건은 대부분 상속이나 가족관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다. 재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정상적인 의사로 한 신고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 당시의 건강 상태, 의사 능력, 혼인신고서 작성 경위와 접수 경위, 주변 지인들의 인식, 두 사람의 동거와 경제생활, 간호와 보호자 역할, 가족 행사에서의 관계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혼인신고 당일의 사정만 따로 떼어보지 않고 오랜 기간 이어진 사실혼 관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함께 생활했는지,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망인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투병 과정에서 피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에 실체가 있었고 혼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혼인을 무효로 보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장기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고 망인이 혼인 의사를 부정할 만한 뚜렷한 반대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단순히 함께 지낸 사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했고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도 부부처럼 교류했으며 망인이 투병 과정에서도 피고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혼인이 실질적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했고 법원은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무효 사건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부부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관계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함께 거주한 자료, 병원 기록, 보호자 기재 내역, 가족 행사나 지인 모임 참석 자료, 사진,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경제생활을 함께한 정황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능력 부족이나 일방적 혼인신고 주장을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사정은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 사실혼 관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결국 혼인 무효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직전 혼인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아무 문제가 없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혼인을 뒷받침할 만한 생활관계와 자료가 있었는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혼인신고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장을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혼인 무효나 사실혼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